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돈 실수 4가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 역시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고 또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젊을 때는 벌어들이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가 문제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쌓아놓은 돈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작은 실수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야 뒤늦게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 선배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고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합쳐 대략 1억 5천 정도를 손에 쥐게 되었죠. 처음에는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직원이 요즘은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가능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DLF라는 생소한 투자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선배님은 여러 번 물으셨대요. 이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직원은 걱정 말라면서 요즘 다 이거 한다며 확신을 주었고 결국 전 재산을 넣어버리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서에 아주 작게 써놨다는 사실이었죠. 그때 선배님은 술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은행 직원 말만 믿었을까? 내가 왜 한 번이라도 직접 찾아보지 않았을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모르는 상품에 절대 손대지 말 것.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의 30% 이내,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 공부한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와 알고 지내던 어떤 아주머니는 자식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빚을 내서까지 집 장만을 도와줬고 손주가 태어나자 교육비와 양육비도 매달 보태주셨습니다. 처음엔 자식 키워봤으니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노후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작 본인의 생활비가 빠듯해진 겁니다. 퇴직금은 이미 거의 다 자식에게 들어갔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에게 이제는 못 도와준다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더 심각한 건 본인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었죠. 나중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자식 도우면서 행복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아픈 게 더 큰 짐이 됐네. 그게 제일 후회돼. 여기서도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내 생활을 해치면서까지 퍼주는 건 결국 나도 힘들고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지금 자식에게 조금 미안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노후를 지켜내는 게 자식에게 주는 진짜 효도입니다. 마지막은 퇴직 후 갑자기 돈을 펑펑 쓰게 된 한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히 일하다가 60대 초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면서 큰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제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이제는 나도 좀 타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죠. 문제는 이 소비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니 자꾸만 나도 이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준비했던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자 순식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리 흥청망청 썼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플 줄 몰랐지. 이 사례 역시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땀 흘려번 돈의 일부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날려버리면 노후의 안전망은 단단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순간의 판단과 욕심, 그리고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큰 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50대, 60대가 왜 돈 문제로 후회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을 무리하게 굴리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 자녀에게 퍼주다가 정작 본인 생활이 무너진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치가 결국 노후를 갉아먹은 사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순간의 판단과 욕심, 그리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노후를 크게 흔들어 버린다는 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50대 이후의 자산은 더 이상 모으는 돈이 아니라 써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불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권하는 고위험 상품이나 친구가 권하는 수익률 높은 투자 이야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돈을 잃어도 괜찮을까? 만약 잃어도 괜찮은 돈이라면 도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한 재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대 이후의 투자 원칙은 단순하다. 원금 보존과 분산 두 가지다. 원금을 해치지 않고 여러 통로로 나눠 놓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상품 설명을 들을 때는 손실 가능성은 얼마인가요를 꼭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애매하거나 복잡하다면 그 상품은 애초에 50대, 60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략. 자녀와 손주 지원은 사랑의 선 안에서만. 부모 마음이야 늘 그렇죠. 내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손주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내 노후가 무너지면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결혼하는 아들에게 집값 보태준다며 퇴직금 절반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눈물 흘리며 고마워했지만 몇 년 뒤 아버지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돈을 부탁했을 때 아들은 난처한 얼굴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본인 생활도 빠듯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아버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지원은 반드시 선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즉, 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빠, 엄마도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지원은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두는 것. 그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사치가 아니라 작은 행복에 집중하라. 퇴직 후에는 누구나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수십 년간 고생했는데 나도 이제 한 번쯤 즐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큰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외제차를 한 번 뽑으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고가 여행을 한 번 다녀오면 그 기억 때문에 또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 대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근교 드라이브를 다니는 중형차를 유지하는 것. 1,0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대신 계절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며 작은 추억을 쌓는 것.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작은 행복은 오래가고 지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했다는 기억이지. 얼마나 비싼 돈을 썼느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전략. 의료비와 주거비를 최우선으로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주거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후에 쓰인다고 합니다. 즉, 지금 건강해도 앞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 퇴직금을 보너스처럼 쓰는 건 위험합니다. 병원비와 요양비, 그리고 혹시 모를 주거비를 대비해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자녀 집에 얹혀 살게 되면 그건 자식에게도 부담이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생활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게 좋은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는 지키는 게 우선이다. 둘째, 자녀 지원은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한다. 셋째, 사치 대신 작은 행복에 집중한다. 넷째, 의료비와 주거비를 최우선으로 대비한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0대, 60대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